혹시 나이가 들어 혼자 지내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지 잠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이 텅 비어 있고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며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이어지는 상황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다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외로움과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지치고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지낸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고 쓸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강인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꼭 실천해 보셔야 할 4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조언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과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 항목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꼭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견뎌내는 삶이 아닌 의미 있고 존엄한 노년기를 살아가기 위한 지침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이든 곁에 누가 있든 평온과 목적, 존엄은 여전히 여러분이 누려야 할 소중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언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특별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통해 단순히 삶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활력을 되찾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일상 루틴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지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누군가 드나들지 않고 약속이나 일정이 따로 없다 보면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흘러가며 서로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침 식사를 정오에 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잠옷을 입은 채 지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혼란은 정신적인 명료함과 감정적인 균형을 조금씩 침식시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단순하지만 꾸준한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거나 복잡한 일정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기,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움직이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시간 갖기, 정해진 시간에 저녁을 먹고 적당한 시간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러한 루틴은 바쁘게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신뢰할 수 있는 기대할 틀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인간관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 패턴은 마음의 질서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리듬에 맞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안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며 소화 기능과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터라는 73세의 남성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매일이 안개 속 같았던 그는 어느 날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침대를 정돈하고 커튼을 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삶의 통제감을 되찾게 해주었고 이후에는
아침 산책과 저녁차 한 잔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하루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고 그는 그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지낼 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며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곁에 없다고 해서 삶의 구조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생활 리듬은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알아차리지는 못하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자기 돌봄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더욱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가꾸기. 나이가 들어 혼자 지내다 보면 삶이 점점 고요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의자에 앉았다가 다른 의자로 옮기고 부엌까지 걸어간 후 다시 의자에 앉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며칠이 지나면서 몸의 활력이 점차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허리는 뻣뻣해지고 관절은 쑤시며 균형 감각도 약해집니다. 결국 단순히 일어서는 것조차 큰 수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특별한 운동 기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꾸준함과 몸을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이려는 의지입니다. 움직임은 근육과 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분과 기억력,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나 맑은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가볍게 걸어본다든지, 좋아하는 의자에서 10번 정도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모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몸에 아직 필요하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매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인지 저하가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활동적인 생활은 단지 심장이나 다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81세의 이순자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우편함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고 그 다음 날에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기대할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몸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고 불안이 줄어들었으며 자신의 몸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화초에 물을 줄 수 있는 날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드러운 움직임은 세상과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이웃을 마주치고 햇살을 느끼며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바로 삶의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연세와 상관없이 우리 몸은 쓰이고 존중받으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되는 개인적인 삶의 목적. 노년기에 찾아오는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신체적 쇠약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며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치 삶의 의미 있는 부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은퇴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혼자 지낼 때야말로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는 일이 가장 소중한 도전이 됩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 뒷마당에서 토마토를 가꾸는 일, 일기를 쓰거나 오래된 책상을 고쳐 쓰는 일도 모두 훌륭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거나 가족을 위해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도 값진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목적은 하루를 일어나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며 마음을 돌보게 합니다. 일상에 질서를 주고 조용한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81세의 김동호 어르신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큰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의 정막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서 오래된 타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집 안으로 가져와 젊은 시절 해군으로 복무했던 이야기, 아내와의 첫 만남, 딸의 탄생 같은 추억을 한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쓴 것도 아니었지만 종이에 글을 남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집안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작은 목적이라도 갖고 있는 노인은 정신 건강이 더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며 심지어 기대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떠돌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존엄을 지켜내며 기여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래전부터 음악을 사랑했지만 연주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거나 특정 작가의 책을 모두 읽어보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 고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에 울림을 주는 목적을 찾는다면 집안은 의미로 채워지고 그 의미는 비록 소박할지라도 삶의 불꽃을 지켜줍니다. 혹시 오늘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나는 무엇을 만들고, 쓰고, 가꾸고, 나누고, 돌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목적을 찾는 순간 고독은 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남은 날들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넷째, 작고 꾸준한 만남에서 피어나는 의미 있는 연결. 나이가 들어 혼자 지내게 되면 고요함이 특별한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평온하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날에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은 채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흐르기도 하지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하더라도 지나친 고립은 정서적 건강을 조금씩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반드시 큰 모임이나 시끌벅적한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방식으로라도 누군가와 이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단 5분간의 전화통화, 일주일에 한 번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는 일, 동네 가게 계산대에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짧은 교류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가벼운 사회적 교류만 유지해도 면역력이 강해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치매 발생 위험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정서적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박영수 어르신은 두 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진료를 받으러 갈 때가 아니면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행을 떠나는 이웃의 우편물을 챙겨주겠다는 쪽지를 남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감사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 후에는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거창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마음의 온기를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전화를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멀리서 손만 흔들던 이웃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행동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연결은 공동의 목적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원봉사 같은 활동은 내가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줍니다. 혼자 사시더라도 삶의 이야기와 지혜는 여전히 소중하고 값진 자산입니다. 외로움은 곁에 있는 사람의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결되지 못한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 한 번의 대화, 하나의 따뜻한 제스처, 혹은 새로운 작은 습관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손을 내밀어 보시고 단순히 커피 한 잔이나 가벼운 산책이라도 초대해 보십시오. 사회적 연결은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 공허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든 혹은 혼자 살든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있고 싶고 필요로 되며 기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넷째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따뜻한 내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노년기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조용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과 마음가짐을 갖춘다면 바쁘고 무거웠던 세월 속에 묻혀있던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본인의 모습이 조금 비쳐 보였습니까? 혹은 텅 빈 집의 무게를 느끼거나 나만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세우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고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건강을 보살피며 혼자 식탁에 앉아 있더라도 삶을 다시금 충만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마음에 남은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싶으신지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매우 소중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나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